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이제 그래프, 대칭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유리함수라는 것은 유리식 말 그대로 자, 미지수가 분모에 있는 어떤 일정한 함수를 말하는데요. 자, 이제 일단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x에 대한 유리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x에 대한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모, 분자, 분수 형태로 나타나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리수가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그러면 일단 유리함수 같은 경우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함수의 형태를 띠고요. fx가 만약에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이라면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는 1차, 2차, 3차 이렇게 가겠죠. fx가 x에 관한 다항식이라면 fx분의 1 이런 형태를 띠는 거, 이런 게 이제 유리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fx분의 1 이런 형태가 이제 유리함수가 되겠는데요. 이런 형태가 유리함수의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분모의 차수,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취급하는 유리함수라는 것은 이 분모의 차수가 1차식일 때만 취급을 합니다. 1차식만 취급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분수 형태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정의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 fx가 0이 아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 분모를 0으로 하는 부분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fx가 0이 아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는 정의역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 되겠죠. 자,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쓰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에 1차식만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1차식이 있을 때, 그러면 차수가 높아지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x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유리식의 대표적인 식이고 분모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y는 x분의 1의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우리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 어떻게 그릴지 모르면 x 속에 하나씩 값을 대입해도 되죠. 그래서 x에 하나씩 값을 대입해서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나중에 자세하게 할 텐데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분모의 차수를 높여보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자, x제곱분의 1은 제 x분의 1과 다른 게 x에 음수가 들어가도 우리가 y 값은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y축 대칭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분의 1을 그려보면 1사분면에 찍히는 x가 플러스 1대의 값과 x가 마이너스 1대의 값이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는 이런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y축 대칭의 형태를 띠게 되는, 이게 2차식이, 분모가 2차식일 때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가 3차식일 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y는 x세제곱분의 1 이런 거 같은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x가 양수일 때 y가 양수가 되죠.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도 y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생긴 모양은 첫 번째 x분의 1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도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이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분모의 차수가 1차식인 이제 이런 경우만 취급을 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그림의 특징을 보면 이 첫 번째 그림은 원점 대칭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그림도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림, 자, 음수를 넣어도 양수와 똑같은 포인트가 찍히죠. 자, 이런 경우는 Y축 대칭의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자, 참고로 이런 형식의 유리함수, 여러 가지 차수에 따른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자, 이제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분모의 차수가 1차일 때만 적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첫 번째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대표적인 형태를 가지고 기본적인 성질부터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자, y는 x분의 1은 좀 전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자, x축과 y축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x축과 y축에 이 그래프가 만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의역,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역 같은 경우는 x가 존재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정의역을 찾아라 라고 하면,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정의역을 찾아라. 그럼 정의역이라는 것은 x가 존재하는 범위를 말하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생긴 모양을 볼 때 x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이 y축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y축 부분에서는 x값이 찍히는 포인트가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니다가 되죠. 그래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치역을 볼게요. 자, 요 그래프의 치역은 반대로 y값을 볼 건데 이 y값 같은 경우는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역은 뭐라고 하죠? 자, x축 같은 경우는 y는 0이기 때문에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래프의 성질을 보면 원점 0,0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그래프가 대칭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점대칭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점대칭의 기준으로 볼 때 0,0 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대칭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선대칭의 기준으로 보면 이 빨간색 두 개의 그래프가 무슨 대칭인가 라고 했을 때 y는 x대칭, 이 대칭선을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대칭이라는 이 대칭선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대칭의 기준으로 보면 원점 대칭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의 기준으로 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칭의 기준으로 보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대칭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y는 x분의 기본 성질은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을 이 정도 갖게 됩니다. 이 정도 성질이 있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의역, 치역에 따른 대칭성, 그 다음에 선대칭, 점대칭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정의역 같은 경우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도 0이 아닌 모든 실수. 자, 대칭성 같은 경우는 점대칭과 선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 볼게요. 자, 아까는 이 그래프 자체가 존재하는 구간이 여기 지금 1사분면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존재합니다. 근데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아니고 마이너스 x분의 1, 그죠? x분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찍어보면 x값에 따라 y값의 그래프를 찍어보면 그래프가 2사분면과 하나, 그 다음에 4사분면 하나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점근선 같은 경우 아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y축이 점근선이고요. y축 같은 경우는 x는 0,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y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이 네 가지 조건이 아까 썼던 것과 똑같은 반복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만 다르죠. 1, 4분면과 3, 4분면, 2, 4분면과 4, 4분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범위가 나눠지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이 분자, 이 부분이 1인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썼던 이 모든 조건들 있죠. 정의역과 치역, 점대칭과 선대칭의 성질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단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만 1, 3인가, 2, 4인가만 나눠지겠죠. 자, 선대칭의 성질 같은 경우는 y는 x대칭, 맞죠? y는 마이너스 x대칭과 아까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대칭의 결과, 점대칭의 결과, 그 다음에 점근선, 그 다음에 대칭성 이런 것도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존재하는 구간만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 그래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리함수는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형태인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아까 잠깐 봤지만 자, y는 x분의 k꼴의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k꼴의 그래프에서 이제 저기 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자, k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k의 부호가 있고요. 첫 번째는 k의 부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값 k의 크기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x분의 k꼴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예를 들어서 x분의 k꼴을 그려봐야겠죠. 자, 아까 했지만 y는 x분의 1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분의 1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이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존재했었죠. 자, 기본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그렸지만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찍힙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한 개가 찍히겠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는 그림이 됩니다. 원점 대칭도 있고 선 대칭도 있었죠. 자, 대칭에 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y는 x분의 2의 그래프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분의 1과 x분의 2 같은 경우는 1이 2로 커졌기 때문에 절대값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x분의 1 같은 경우는 1,1을 지나죠. 1,1을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자, 근데 x분의 2 같은 경우는 1,2를 지나고요.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점이 어떻게 찍히냐면, 자, 첫 번째 그래프는 x가 1일 때 y가 1에 찍히게 되죠. 하지만 두 번째 빨간색의 그래프는 x가 1일 때 y가 2가 찍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쪽에 찍힐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높은 쪽에 찍히는 그림이 원점 대칭의 대칭성을 띠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에 찍혔는데, 자, 정확한 개념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줄게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찍었는데 두 번째 빨간색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에 찍히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아래쪽에서 찍히고요. 원점 대칭성의 성질을 띠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리십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K의 부호, 그 다음에 K의 크기. 자, K의 부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프의 위치가 결정되죠. 그래프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1, 4분면, 3, 4분면인가 아니면 2, 4분면, 4, 4분면인가 그런 따지는 그래프의 위치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럼 이제 절대값 K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 방금 본 그래프를 보면, 자, 일단 4분면부터 정리할까요? 여기 지금 1, 4분면이 있고, 3, 4분면이 있죠. 자, 일단 4분면의 위치는 저 K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K 값이 커졌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 관찰을 해보면 K 값이 커졌을 때 원점에서 더 멀어지는 그래프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K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절대값 K가 클수록 어떻게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죠?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0,0을 기준으로 1, 3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쭉 멀리 뻗어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여기를 0,0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이런 성질을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수일 때를 볼게요. 자, 이제 K가 0보다 클 때를 했기 때문에 방금 이제 K가 0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고요. 자, 이번에는 K가 0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K가 0보다 작을 때는 대표적으로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을 볼 거고요. 자, 이제 요것과 비교하기 위해 Y는 X분의 마이너스 2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1,-1을 지나는데 이 두 번째 그래프는 1,-1을 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위쪽이 음수이기 때문에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찍힐 거예요. 그러면은 2, 4분면의 한 개, 그 다음에 4, 4분면의 한 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러면 방금 했듯이 1,-1에 찍히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래프는 1,-2에 찍힌대요. 그러니까 Y 포인트를 좀 더 밑으로 잡고 이제 원점 대칭성의 성질을 띠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처럼 이제 원점 대칭의 성질을 띠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자, 그럼 부호는 이 사분면에 존재하는 위치를 이야기하겠죠. 자, 위쪽이 음수의 부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면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존재하고요. 이제 그래프의 위치를 먼저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 절대값 K 값이 커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위치를 바꾸는가라고 했을 때, 아, K 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K 값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절대값 K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K가 커지면, 자, 아까와 동일한 상황이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K가 음수인 경우는 원점에서 멀어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원점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제 중간에는 0,0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죠?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멀어진다. 저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키거나 대칭이동 시켰을 때 겹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평행이동 했을 때 대칭이동 했을 때 그래프가 겹쳐지려면 저 절대값 K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절대값 K가 같으면 뭐가 가능하죠? 그래프를 평행 또는 대칭
이동 후 두 그래프를 일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일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그래프를 평행 대칭 이동을 해도 아무리 평행 대칭 이동을 해도 저 절대값 k가 같지 않으면 겹쳐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절대값 k가 같으면 평행 대칭 이동 후 그래프가 일치할 수 있고요. 절대값 k는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고 k값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k가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지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성 요소들, 뭐 대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점검을 하고 k 값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y가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 x 플러스 알파, y 마이너스 알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죠. 자, 그러면 평행이동을 하면 유리함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구성 요소는 정의역, 뭐가 있죠? 치역, 정의역, 치역은 항상 가지고 다니죠. 그 다음에 대칭성이 있습니다. 자, 이 대칭성은 점대칭, 선대칭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중요하죠. 이제 이런 성질을 갖게 되고 대칭성이 있는 점대칭, 선대칭 중에서 선대칭은 직선대칭, 어떤 직선에 관하여 대칭인가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 되더라도 이 기본 구성 요소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x분의 2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y는 x분의 1을 이제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자, 우리가 y는 x-2분의 2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켰다. 평행 이동을 시켜서 겹쳤다는 것은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그 유리함수가 떨어지는 정도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원점에서 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바로 요 위에 있는 수의 절대값의 크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그죠? 이 위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평행 이동의 성질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성질은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가? 요 2라는 숫자는 뭐였죠? 아까 원점에서의 뭐였죠? 거리가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가 아니라 절대값 2가 되겠죠. 자, 그럼 원래의 그래프와 이동을 할 때 점검해야 될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y는 x분의 2 같은 경우는 그림이 원점 대칭,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는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켰는가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동관의 관계로 보면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시켰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원래는 플러스 1이 오른쪽에 있지만 이 플러스 1을 왼쪽으로 옮겼을 때는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동관의 관계로 보면 평행이동의 성질에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전에 그래프에서 보면 대칭성을 볼 때 뭐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겠죠. 0,0 대칭도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직선 대칭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하겠죠. 자, 오른쪽에 평행 이동 후에 그래프를 점검해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죠. 자,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금선을 먼저 봅시다.
자, 이 전에는 점근선이 x는 0고 y는 0이었는데 x축으로 2만큼 옮겨졌으니 x는 2라는 점근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는 x2라는 점근선이 되고요. 자, y축으로 1만큼 올렸으니 y는 1이라는 점근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1칸 옮긴 그래프라고 하니 이걸 자연스럽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냐 따져봤을 때는 x에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x에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니까 0,0 정도는 지나는, 그죠? x절편, y절편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정의역부터 대칭점, 점근선, 직선 대칭까지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분모 부분을 볼게요. 이 분모 부분을 보면 항상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0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정의역 부분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은 x가 2가 아닌 실수가 정의역이 되겠죠. 맞죠? 자, x가 2가 아닌 실수다. 2가 빠져있다는 소리니까 이게 점근선의 역할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역은 자, 요 그래프 부분에서 y는 1이라는 부분이 빠져있죠. 그러니까 y는 1이 아닌 실수가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그러면 평행이동 후에 대칭성은, 점대칭성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원래는 0,0 대칭이 2,1 대칭으로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점 2,1 대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 간단하죠. 점근선은 x는 2, y는 1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직선 대칭인데요. 직선 대칭성은 애초부터 처음에 있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처음에 있던 그래프는 y는 뭐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이었습니다. y는 플러스 x 하나, y는 마이너스 x 하나, 이래서 이 두 가지 직선 대칭의 관계 있었죠. 그래서 요 전에는 어떤 대칭인가 라고 했을 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칭된 그래프 또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켰죠. 그래서 대칭된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된 그래프마저도 평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칭성을 논할 때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가? 그러면 요걸 가지고 따져봐야겠죠. 요 그래프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그래프를 평행 이동 시켰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요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 x가 빠진 부분만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치역 y가 빠진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점근선이 되고 두 점근선의 교점이 점대칭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인데 이 대칭된 그래프가 정확하게 똑같이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된 직선까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산 과정을 적용해서 문자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분의 자, 2x-5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계산 과정을 가지고 점근선부터 대칭선까지 다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간단히 할 때는 이제 이런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자, 분모 x 플러스 2가 있죠. 자, 분모 x 플러스 2를 위에 분자에 한번 더 써줍니다. 자, 그러면 위에 2x-5가 되려면 여기 앞에 2는 필수적으로 곱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분배 법칙하면 2x 플러스 4가 될 텐데 저기에 만족하는 2x-5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9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은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옆에는 플러스 2라는 숫자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수는 어떻게 평행이동을 한 건가? 자, 원래의 그래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디서 왔냐면, 자, 평행이동에 적용된 부분은 바로 x 플러스 2라는 부분과 옆에 붙은 플러스 2라는 부분이 평행이동에 관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지 않는 원래 유리함수는 x분의 마이너스 9로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마이너스 9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했죠? 요 마이너스 9가 똑같았을 때만 대칭 평행이동으로 두 가지 그래프가 겹쳐지게 됐습니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아야 겹쳐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점검을 해두고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옮겨가는 성질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y는 x분의 마이너스 9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이제 점근선도 옮겨갈 테니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되고요. y는 2가 점근선이 되겠네요. 자, 좀 전에 이제 이런 모양을 그려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수일 때는 왼쪽 위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기본 구성 요소들을 점검을 해야겠죠. 자, 아까 했던 그 기본 구성 요소들 한 번 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정의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을 관할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분모를 0으로 하는 부분이 정의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빠져야 되기 때문이다.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정의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가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실수란 말 일단 생략할게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역은 뭐라고 해야 되죠? 치역은 y가 2가 아니다고 하겠습니다. 맞죠? y2 구간만 빠져 있고 나머지 그림은 전부 다 정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점대칭의 성질을 보면 마이너스 2,2 대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 마이너스 2,2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두 점근선이 있는데 점근선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 y가 2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이 이제 대칭성이죠. 대칭성, 직선 대칭성인데, 아까 두 점근선의 교점이 점대칭의 그 위치였고요. 우리가 이제 대칭성, 직선의 대칭성으로 보면 원래 있는 직선은 y는 처음에 있던 그래프 있죠. y는 x분의 마이너스 9 같은 경우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칭성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제 이게 결론이 되죠. 그래서 직선은 하나는 이렇게, 대칭성을 띠는 직선 하나는 이렇게,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 관계에서 x축과 y축의 평행이동을 사용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 대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로 파악을 해도 우리가 문자의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자의 구조로 쓰여 있다는 것은 이렇게 쓰여 있겠죠.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꼴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정의가 됐을 때 각 문자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 각 문자가 정의역부터 점근선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구조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오른쪽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이번엔 순수하게 문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숫자로 했던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을 해볼게요. 자, 밑에 ax 플러스 b라고 있었죠? 자,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ax 플러스 b를 한 번 더 썼습니다. 자, 이 과정까지 기억이 나죠? 숫자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ax 플러스 b를 썼는데 그럼 cx 플러스 t와 똑같게 만들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되죠? 여기다가 a분의 c를 곱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처음과 똑같이 해주려면 분배 법칙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처음과 똑같이 해주려면 이 뒤쪽에는 d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a분의 bc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요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ax 플러스 b분의 자, 저기 남아있는 부분만 써봅시다. d-a분의 bc가 되고요. 옆에 빠져있는 부분은 a분의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정의역부터 점근선까지를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정의역부터 볼까요? 자, 정의역 부분은 좀 전에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했냐면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빠져야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아닌 실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자, 두 번째. 자, 치역을 보겠습니다. 자, 치역 부분에 해당하는 거 아까 것과 한번 비교해서 찾아보면 치역은 옆에 있는 a분의 c가 될 거예요. 그죠? 옆에 아까는 2 플러스 2가 바로 치역 부분이 됐습니다. 정의역 부분은 바로 x 플러스 2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옆에 y축 평행 이동이 치역에 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치역은 뭐라고 해야 되죠? y는 절대 a분의 c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분의 c가 아닌 실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세 번째, 점근선. 자, 점근선은 정의역 치역에서 나오는 저 부분이 점근선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y는 a분의 c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분의 c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일 때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있죠. 이 a분의 c라는 부분이 바로 점근선도 되고 치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역도 만드는 부분이 저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두 점근선의 교점이 점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점대칭성을 띈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맨 마지막 처음에 있었던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는 이 결과는 평행이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평행이동의 결과가 그대로 점근선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원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점근선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y축으로 a분의 c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칭성을 띠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띠는 부분들이 직선 대칭으로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있던 그림을 봐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이 이렇게 옮겨지는 대칭성을 띠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써도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정의역을 관할한 부분이었고요. 옆에 있는 a분의 c라는 부분이 바로 치역을 관할하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두 점근선의 교점이 점대칭의 성질을 띠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평행이동 성질로 인해 직선의 대칭도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